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탄생지 중 하나로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는 서양 사상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리스 문화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문화에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리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성에 대한 인식과 매춘부터 동성애까지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럼 고대 그리스의 성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리스인들은 삶의 즐거운 향유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격에 대한 표현은 법률이나 여론의 평판에 의해 결코 감시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일상생활은 탐욕스러운 유격에 의해 강한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대부분 육체적 쾌락을 인간의 행복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남녀에게 모두 평등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권리와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그 역할은 주로 가사 업무와 육아에 국한되었죠. 아테네에서 여성은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정치적 권리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또한 올림픽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공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결혼을 마무리의 수단, 뒤를 이을 합법적인 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했으며 동시에 집안일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이런 인식 때문에 그리스에는 비교적 미혼 남성의 수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하기를 싫어했죠. 이렇듯 그리스는 극심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남자는 완벽한 존재로 인식되어진 반면 여성은 자손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여성은 아무런 즐거움이나 쾌락을 맛볼 수 없는 사회였던 것이죠. 심지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나 남자와 매춘 보아의 관계를 더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매춘은 아무런 선입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매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매춘이 그만큼 성행했다는 방증이죠. 처음 매음굴을 만든 사람은 현자 솔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음굴의 화대는 그리 비싸지 않았는데 당시 돈으로 약 1호볼, 지금으로 치면 약 1달러 반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매음굴이 젊은 남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여자를 찾아오는 일을 막기 위해 오후 4시 이후에나 문을 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는 크게 세 종류의 매춘부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하층의 매춘부는 포르나이라 불렸죠. 이들은 신발 밑창에 따라 오세요라고 적힌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글자가 바닥에 새겨지면 그 글을 보고 남자들이 따라가 매춘 행위를 했는데 큰 소리로 호객 활동을 할 수 없던 밤의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또한 아오리 트리데스라고 불리는 악사와 무희들도 공공연회에서 성매매를 했는데요. 연회가 열리면 이들이 불려가서 연회의 흥을 돋웠고 그러다 술자리에서 남자에게 선택이 되면 돈벌이를 위해서 못 이기는 척 성매매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고급 매춘부인 헤타이라라고 있었는데요. 길거리 창녀와 비교할 때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음굴의 창녀와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교육 수준이 전혀 달랐죠. 이들은 고대 그리스 고위층들과 철학, 수학, 과학, 정치 이야기를 나눌 만큼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성욕까지 진정시켜줄 정도의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타이라들은 그리스 사회의 유명 저명 인사들과 만나고 사귀곤 했으며 그리스 내에서도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중 프리네는 아테네의 매춘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했죠. 한 번은 프리네가 고발을 당해 법정에 끌려나간 적이 있었죠. 유명한 웅변가 히페레이데스가 그녀의 변호를 맡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그에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프리네의 옷을 찢어 눈부신 젖가슴을 드러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들도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프리네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감히 아프로디테의 예언자이자 사제인 여인을 사형에 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스 당대의 철학자들도 메춘보아의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르필리스라는 메춘보아의 사이에 니코마쿠스라는 아들이 있었으며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녀를 사랑했다고 해요. 플라톤은 콜로본의 매춘 부인 아르케아 나사를 사랑하여 그녀에 대해서 쓴 품자시에서 공공연하게 고백까지 하였다고 하고 말이죠. 만년화된 매춘보다 더 독특한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는 바로 동성애인데요. 그들만큼 동성애를 즐겼던 문명권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특이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양성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웅동체 신이 숭배되기도 했으며 결혼식에서 신부가 남성의 옷을 신랑이 여성의 옷을 입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는 여성에 대해서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지만 고대 그리스는 달랐습니다. 남녀 없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으며 특히나 남성의 잘 가꿔진 육체에 대해 동경하며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그들은 특히 소년을 사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이상적인 남성적 완벽성에 대해 그리스인들은 착하고 아름다운 또는 육체와 영혼의 아름다움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들의 신체적 발달 정도의 가치가 놓여졌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약한 나이대의 소년들이 아닌 성적으로 성숙한 사춘기에 다다른 소년들을 뜻했죠. 플라톤은 여자와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어린 남자는 스승에게 성을 바치고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일명 페더레스트로 발전합니다. 재미있는 건 고대 그리스인들은 부부끼리의 관계보다도 페더레스트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페더레스트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끼리의 사랑을 모두가 즐겼고 국가에서도 권장했죠. 오늘날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동성애를 했었죠. 그의 상대는 당대 아테네 최고 미남이던 알키비아데스였는데 일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의 학식에 반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고 하죠. 동성 연애가 일어나는 가장 흔한 장소는 목욕탕이나 체육관, 짐나시움이었습니다. 신체의 노출이 많은 장소였으니 당연히 동성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시민이 체육관에서 노예를 강간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노예는 아예 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였고 40세 이상이면 어린 소년들이 있는 체육관에 들어갈 수 없었죠. 군대에서 아예 동성관계를 공식화해서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 써먹기도 했죠. 테베의 신성부대가 좋은 예시인데요. 이 신성부대는 게이 커플 150상으로 총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연인, 사제 관계에 있었던 이들로만 편성된 까닭은 전장에서 연인이 죽지 않도록, 그리고 애인끼리 스승은 제자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또 제자는 스승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들 간의 동성애가 신성시되고 권장됐던 것과는 다르게 여자들 간의 동성애는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녀들은 눈치 보며 몰래 숨어서 동성애를 했어야 했죠.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배척되다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동성애를 공식 비난하며 남창을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동성애자를 화형에 처할 것을 명하는 등 동성애자를 강력하게 탄압하는 정책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조언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동성애 자체를 죄악시했기에 아예 동성연애 자체를 사회에서 매장해버렸죠. 독특했던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